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학교를 가게 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스승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평양에서 대덕문 소학교에 나의 담임 선생님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만났던 두 명의 선생이 있었습니다. 자, 여덕수용소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처음 만났던 선생은 이제 김기훈이라고 하는 선생이었습니다. 자, 그 선생은 애당초 보위원이 됐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수용 수학은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를 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늘 이제 부모 같은 심정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급이 전체 수용소 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낮고, 그러니까 성적이라는 건 공부가 아니고 일하는 성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이 학교지. 오전에 공부하고 나서 오후는 밤 늦게까지 모든 학생에게 주어진 강제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농사 짓고 겨울엔 나무하고 또 이제 각종 노동에 동원되는데 자,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일을 시키는데 우리 학급은 선생님께서 과제를 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잘하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자, 다른 반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기훈 선생이 아마 보위부 내에서 이제 평점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수용소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김기훈 선생이 잘려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온 선생이 이제 최모라는 선생이었었는데 이름은 잘 기억 안 납니다. 자, 생긴 게 완전히 멧돼지가 생겨가지고 보기만 해도 이제 공포에 질린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면 우리가 이제 가래라고 있습니다. 가래. 이 가래를 따가지고 이제 그 껍질 벗기게 되면 손이 시꺼매집니다. 그러니까 가래를 까먹은 사람들은 전부 다 손이 새까매져가지고 바로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가래를 까먹으면 거기 안에 씨가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름을 먹기 위해서 애들이 그걸 막 열심히 파먹습니다. 애들을 모아놓고 손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래 까먹은 애들, 손이 시꺼먼 애들을 전부 다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운동장, 훅 운동장 밑에다가 손을 대게 하고 거꾸로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가래가 다 이제 지워질 때까지 이제 손 딛고 이제 뒤로 가라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가는데 이 손끝이 다 뺏겨져가지고 피가 나올 때까지 그 선생이란 자가 이제 그 아이들을 갖다가 때리면서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선생이 아닌 거지요. 아무리 죄인 그런 자식이라고 해도 그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가래 까먹었다고 해가지고 손바닥에 그 훅을 대게 해가지고 뒤로 이제 밀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가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말을 하는데 방구를 뻥 깼습니다. 그 애들이 이제 막 와 웃지요 이렇게 막. 근데 이 선생이라는 자가 딱 보더니만 그 아이를 막 죽도록 쥐어 팬 다음에 학교 이제 책상이 있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애가 개처럼 이게 딱 해가지고 나는 개다 하면서 이걸 돌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애가 안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문매를 안겨가지고 끝내 그 아이가 나는 개다 하면서 이렇게 막 학교를 돌게 했는데 자, 이걸 보면서 아무리 선생이 악한들, 그러니까 인간이 악한들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린 아이들이 인분을 퍼서 농작물에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분을 막 퍼가지고 그러니까 똥을 나른다고 하는데 중학교 애들이다 보니까 장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똥을 이제 딱 채웁니다. 그 위에다가 훅을 쫙 바릅니다. 발라가지고 이제 어떤 아이가 오게 되면 거기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몰래 이렇게 해놓고선 그 아이를 그걸로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오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막 똥을 묻게 되면 애들이 막 재밌어가지고 깔깔대고 있었는데 그때 이 멧돼지 선생이 그 길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전거 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앞불사해가지고 그걸 알려야 되는데 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이 그 타고 오다가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자빠진 겁니다. 이렇게. 예? 자전거 똥이나 묻고 그냥 본인도 똥 묻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멧돼지가 순간 이 분노가 표출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옆에서 딱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막 그때 떼고지를 막 웃는 겁니다. 애들이 막 웃으니까 이놈이 도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은 겁니다. 사실은 죽었다 했는데 그 순간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으니까 이제 이자가 이제 단콩대, 줄단콩대가 있습니다. 이 물풀이라는 단콩대 하나 뽑더니만 돌아가면서 내리깎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막 도망치지요. 이렇게 막 피하다가 결국은 다 잡혀가지고 거의 20명 되는 애들이 밤새 구타당하고 밤새 그냥 거기서 이제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 나왔는데, 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저 멧돼지를 한번 우리가 보복했다는 생각에 참 통쾌하기도 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우리가 한 달 내내 다른 애들은 7시에 집에 간다면 우리는 밤 10시, 12시까지 학교 뒤에 구덩이를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파다가 메우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거를 시키는데 한 달 동안 구덩이 작업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이라는 자가 애들을 막 무차별 폭행을 하는데 어떤 선생이 이제 그 어떤 아이를 구두발에 병치를 찼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숨이 멎어가지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근데 응급조치를 안 해가지고 그 아이가 사망했는데 그 선생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이 이제 진흙을 파가지고 토끼장 건설을 하는데 아이들이니까 이 진흙 더미가 이제 막 있는데 밑에 막 파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어른들이 그 밑에 무너지니까 위험하니까 파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파다가 갑자기 진흙이 무너지면서 6명이 거기에 팍 파묻혔어요. 파헤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6명이 다 거기 죽은 거죠. 꼬마들이. 피도 흘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얘는 죽은 건 안타깝지만 오후에는 우리가 일을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일이.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 시체를 다 끄집어낸 다음에 한 10분 쉬게 하고 다시 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금방 같이 일하던 아이들이 죽은 그 장소인데 거기다가 다시 또 내몰아 가지고 애들을 일을 시키니까 이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멧돼지를 한번 우리가 좀 꼭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수용소 안에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풀려 나간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덕 수용소 나온 다음에 그 멧돼지가 혹시 나오나 해가지고 저희가 주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용소에서 학대받은 그 아이들이 이 멧돼지가 만약 이제 그 뭐 수용소 안에만 있지 않으니까 가끔 이제 수용소 밖으로 나와서 외부 출장을 하기 때문에 멧돼지가 나오는 거 발견하는 순간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 뭐 죽이지 않더라도 아예 똥매를 넣어가지고 반죽을 만들어 놓자고 우리끼리 그렇게 결심을 한 거지요. 그래서 거의 수년간 멧돼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주시를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발견했다가는 아마 저희한테 반죽음 당해가지고 뭐 정말 이제 폐인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스승 가운데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멧돼지 선생 그리고 이제 김기훈 선생 그리고 평양에서 제가 첫 담임 선생을 했던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평양에 아직 아마 퇴임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선생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사실은 그 선생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선생님이 저를 설득해 가지고 체제에 대한 저항을 누구로 뚫리고 나를 그 체제에 순응하도록 도와준 선생이기 때문에 참 고맙기도 하지만 그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북한 정권이 보기에는 가장 반동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의 입에서 그 선생을 칭찬하게 되면 또 그 선생이 어떤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마 당분간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